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정부를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여러 차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본인 입이 아파서인지 직접 얘기하지 않고 측근들을 통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마음에 안 든다. 얘네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보면 이제 이란에 대한 사상 최강의 경제 제재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하고 연결되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멋있는 사람이죠. 예, 이분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 이제 이분이 이제 동성애자죠. 동성애자인데 조지 소로스 밑에서 좀 컸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잘 알아요. 이렇게 한 나라 망가뜨리는 거 어떻게 하는지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로서도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하고도 이렇게 멱살 잡고 싸웠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단합니다. 어쨌든 좀 제가 볼 때 좀 이렇게 그 매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얌전하면서도 또 한판 뜰까? 막 약간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었는데. 자, 그래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 동맹들을 향해서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편에 서든지, 우리 편이라는 건 미국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 서든지 아니면은 미국하고 맞서든지 선택해라. 마치 이재명을 향해서 날리는 한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센트 장관이 구체적으로 한국을 직접 이렇게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정부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고려하면 이 경고에는 당연히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협상에서 가장 느려 터졌다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 정부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많은 꼼수를 쓰고 있다. 얘네가 가장 그 모든 국가들 중에서 안티 미국, 안티 트럼프다. 얘네 혼쭐 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특히 한국이 이란전 동참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이 공개적으로 다 드러났고 다들 알잖아요.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밝힌 건데, 그 직후 지금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지금 베센트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압박 성격이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베센트 장관은 오늘 CNBC 인터뷰에서 24일, 그러니까 4일 뒤 24일 이란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이란 경제를 압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란 정권 자체를 완전히 우리 붕괴시키겠다. 지금 이제 장난 아니거든. 이란전 갖고 쩔쩔맨다고 너네들이 그러지. 아예 그냥 우리가 망하게 만들 거야. 예. 그래서 베센트 장관은 미국이 이란 경제를 압박해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물가를 폭등시켜서 이란이 군사력하고 중동 대리 세력에 자금을 공급할 능력을 원천 차단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서 트루소셜 통해서 이란을 상대로 지금까지 어느 국가에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경제적인 D-Day 선포하겠다고 했죠. 특히 이란의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는 제3국도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너네들 자꾸 이란 우리가 제재하는데 방해하지. 그 방해하는 놈들까지 우리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열거한 대상은 광범위합니다. 예, 이란 석유 밀수뿐 아니라 통화수화부, 현금 송금, 환전소, 선박 등록, 위장회사, 그리고 공항하고 정부기관을 통한 지원까지 싹 다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직접 거래하는 기업만 제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란하고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하고 기업까지 미국 금융시장하고 거래망에서 배제하는 그런 이른바 secondary boycott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베센트 장관 발언은 단순한 이런 외교적 협조 요청, 이거는 그냥 단순한 외교적 협조 요청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미국 편이냐? 너네 미국 편 들래? 아니면은 미국에 맞설래? 예, 둘 중 하나 지금 골라라. 지금 이 순간 골라라. 이걸 선언한 거예요. 동맹국들한테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겁니다. 과거 조지 W. 부시가 9/11 9.11 테러 터진 이후에 국정연설에서 그렇게 발언했죠. Either you're with us or against us.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우리 편 하든지 우리 적을 하든지 택해라. 전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밝힌 거예요. 예. 테러 국가들 특히 향해서 엄중 경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이어서 이라크를 쳤죠, 실제로.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한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No thanks. 사양하겠다고 대답했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설명이 정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조현 외교부 장관도 그런 표현이 실제로 사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확히 어떤 영어 표현을 사용했느냐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내 요청을 거절했다고 인식했고 그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실제로 조현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란전 지원하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문제를 놓고 한국을 압박하는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청와대가 지난 17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서 미국 측하고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사용하던 실질적 기여라는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 가능성까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건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거부를 공개하면서 이재명 정부 표현하고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이건 엄청난 압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국, 이재명 딱 문제를 찝었다는 거는 그 외에 100가지, 1000가지 압박이 들어간 겁니다. 작고 큰 압박이 여기저기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센트 장관이 경제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군사적 기여를 할 것인지 거기에 이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미국 작전에 동참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최근까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실용 외교하고 균형 외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공교롭게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서울에서 이재명하고 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지 말고 전략적인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왕이는 시진핑이는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어디예요? 물론 이란이죠. 지금은 베네수엘라였고 쿠바였고 다 근데 지금 쓸어냈고 사실상 이란도 지금 마무리 결정 다 날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당연히 마음에 안 들지만 궁극적으로 중국 죽이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죽이기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보세요. 누구를 가장 타겟으로 삼았나? 계속 거의 연설의 50% 이상을 중공 때리는데 할애할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 2016년 대선 캠페인 때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연설 내용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언론 통해서 나오는 그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그런 그 컨텐츠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따져보면은 팩트 체킹 해가지고 찾아보면 다 사실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내용들이 이 전체적인 골격을 보면은 중공 때리기예요. 중공은 공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본주의가 워낙에 엄청나게 셌기 때문에 그 덕분에 잘 산 국가다. 근데 얘네들이 까분다. 다시 끌어내려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2016년 대선 캠프 때 했던 그런 주요 내용, 연설 주요 내용을 그 골자를 보면은 그래서 중공은 그러니까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을 GDP 전 세계 10위 밖으로 날려버리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 측근들 통해서. 중공은 한국의 이재명 정부한테 한쪽 편을 들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 베센트 장관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하고 맞설 거냐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말해온 모호한 균형 외교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간 겁니다. 특히 중공은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 아니에요? 중국은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 80% 이상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책사였던 그 마이클 코언 변호사하고 인터뷰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그때 뭐라고 그랬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란전 뭐 후회하냐? 그러니까 100번 기회가 와도 100번 다 때리겠다. 이란은 때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다른 인터뷰에서도 핵을 만드는 데 있어서 2주밖에 안 남았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근접해 있었다. 핵 보유국이 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때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기 때 이란을 더 세게 안 때린 걸
후회한 겁니다. 이란이 미군 한 명을 죽였거든요. 너네 한 명만 죽이면은 너네 다 쓸어버릴 줄 알아. 그래가지고 살레만이 죽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차원에서. 그때 이후로 이란이 바짝 엎드리고, 그러니까 바짝 미국 앞에서 쫄았던 거예요. 정말.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 일기 끝날 때까지는 아무 미군을 건들질 않았어요. 이란이. 그리고 2기 때 돌아올 때도 바짝 긴장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이란이 미국한테, 트럼프 대통령한테 바짝 이렇게 엎드렸는데 그 엎드린 사람을 왜 때렸냐. 이제 그걸 놓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미국이 이란산 원유하고 관련된 중국은행, 해운회사, 위장회사까지 세컨더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면 한국 기업하고 금융기관도 결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경유하거나 중공기업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란하고 연결된 자금이나 물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제재망에 그대로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에너지 수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싶어도 경제하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하는데, 미국이 구축하려는 이란 경제 봉쇄에 동참할 거냐, 중공하고 관계 의식해서 일정한 거리를 둘 거냐, 아니면 군사적 기여는 일부 수용하면서 경제 제재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거냐. 그러니까 중공하고 미국하고 그 안에서 줄타기를 할 거냐, 중공 택할 거냐, 미국 택할 거냐. 근데 베센트 장관은 미국을 택하지 않으면 그냥 아예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센트 장관은 이런 모호한 선택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 핵심은 이란만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미국 동맹국들한테 충성도 그리고 협력 의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너네들 정말 어느 정도인지, 너네 친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어느 정도의 협력 의지를 하는지 그 시험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미 이란전 지원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불만을 산 이재명 정부는 가장 먼저 즉각 답해야 할 동맹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네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네 아예 그냥 친중하려면 친중해. 지금 선택권 줬으니까 둘 중에 하나 정해라.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 한국을 실명으로 거론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공개 불만,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축소, 이재명 정부 군사적 기여 검토하고 또 베센트 장관의 양자택일 요구는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메시지가. 한미동맹 혜택은 다 챙겨가면서, 싹 다 챙겨가면서, 얻어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예? 단물은 다 빼면서 미국 핵심 안보 작전에는 거리를 두는 방식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네들 그럼 적국이야 이거예요. 안 도와줘? 적이야 앞으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을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24일 베센트 장관이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발표하면 이재명 정부가 받게 될 압박 실체도 더욱 선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계속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뭐 사실상 애매모호한 것도 아니고 친중 행보였죠. 친중 행보 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쿠팡도 계속 때리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스탄 아직도 출국 정지 유지 중이고, 예. 구글, 그다음에 뭐 구글하고 메타도 계속 이렇게 그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미국의 이란 고립 작전에 동참하게 될지 아니면은 중공을 그냥 택할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뉴스 넘어가기 전에 예. 자, 여러분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예, 진실정치 채널 진실을 알리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